공대한이 병원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꽤 익숙한 풍경이었는데요. 공정한이 지나가다 딱 보고 멈췄습니다. 너 배가 또 아파? 왜 또 아프지? 공정한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동숙이가 오늘 왔었냐? 공대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왔는데. 공정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봤는데도 배가 아파? 공대한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공정한이 천장을 한번 바라보다가 동생 얼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야, 이 자식아, 언제는 양동숙만 보면 복통이더니 이젠 안 보면 복통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 뭘 잘못 먹은 것 같아. 어제도 잘못 먹었고 그저께도 잘못 먹었냐? 공대한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공정한이 허탈하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야, 진짜 이 집안하고는 뭔 학연이냐?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면서 양동숙이 들어왔습니다. 공대한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는데요. 신기하게도 배가 싹 안 아팠습니다. 공정한이 그 모습을 옆에서 눈 크게 뜨고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방은 내가 못하겠다. 두 사람 어떻게 된 거죠?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11화 지금 시작합니다. 동전 하나가 공씨 집안의 운명을 뒤집어 놓은 다음 날 아침, 공주와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밤에 공정한이 동전 던지기에서 지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씩씩하게 내가 간다 이사 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사실은 너무 쓸쓸하게 들렸다는 걸 공주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30년 숙적 양동익에게 밀리기 싫다는 자존심과 평생 이 동네 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의사의 양심이 동시에 뒤엉켜 있었거든요. 공주와는 그 복잡한 감정을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고스란히 읽어냈습니다. 아침 식탁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성민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달랐는데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공정한은 숭늉을 홀짝이며 괜히 창밖을 바라봤고 공우재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밥을 빠르게 먹으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이사갈 형편은 되는 거야? 공정한은 숭늉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 대신 헛기침만 했습니다. 한성미가 그 타이밍에 딱 맞춰 말했습니다. 나만 믿어. 딱 3글자였는데요. 근데 그 3글자가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공주아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딸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거든요. 한성미가 꾸미고 있던 것은 바로 태안그룹 FG 브랜드 모델 건이었습니다. 황보혜수 부사장이 며칠 전부터 한성미를 다음 시즌 FG 프리미엄 라인 모델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한성미는 그 기회를 이사 비용에 쓸 작정이었습니다. 모델 계약금이면 충분히 이사를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성미 본인도 양동익의 코앞에서 당당하게 이사를 가는 그 장면이 공정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하늘처럼 여겨준 남편이 그 좁은 골목에서 계속 양동익의 시선을 받으며 사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태안그룹 회의실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황보혜수 부사장이 팀원들을 앞에 두고 한성미 모델건을 공식적으로 꺼내려는 순간 보고 자료 한 장이 슬쩍 올라왔는데요. 진행을 담당하던 외부 프로그램 측에서 한성미 박사의 출연에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보혜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인 게 분명했습니다. 공주아는 그 소식을 점심시간에 동료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박준혁이 샌드위치를 건네며 옆에 앉았는데요. 야, 너 한성미 박사님 모델건 알지? 그거 스톱됐대. 공주아는 손에 들던 커피가 식는 것도 모른 채 그 말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박준혁은 평소처럼 덤덤하게 말했지만 공주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남사친으로서 저 표정이 그냥 넘어갈 표정이 아니라는 걸 박준혁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때문에 힘들겠다. 괜찮아. 박준혁의 그 한마디에 공주아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공주아에게 지금 한성미 모델건은 단순한 이사 비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었는데요. 공주아가 의사 면허를 땄음에도 디자이너의 길을 선택한 이후로 한성민은 딸을 향해 실망과 통제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엄마가 FG 모델이 된다면 적어도 공주아가 일하는 공간에서 한성미가 딸의 능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딸을 엄마가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무산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마음을 공주아는 혼자 사귀고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한성민은 전화를 통해 직접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보혜수 부사장이 직접 정중하게 사과를 전해왔는데요. 한성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온했는데 공정한이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조용할 때가 가장 힘들다는 걸 30년을 살아온 남편은 알고 있었거든요. 공정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미야, 그냥 우리 이사 안 가도 되잖아. 내가 내기는 졌지만 한성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가야지.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단호함 안에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한편 공명정대한 의원에는 낮에 뜻밖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양동익이었는데요. 간호조무사 오진아가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양 원장님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양동익은 짐짓 여유롭게 의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동전 던지기 결과를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고 양동익은 공정한이 정말 이사를 준비하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공정한이 진료실에서 나와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양동익이 먼저 말했습니다. 동전 한 번 잘 던졌네. 축하해. 비아냥이 가득 담긴 말이었습니다. 공정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동시에 올라왔지만 공정한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맞받아치는 순간 또 양동익이 원하는 판이 펼쳐지는 거니까요. 오진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서류를 정리하는 척 자리를 피했습니다. 양동익이 나간 뒤 공정한은 혼자 진료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양지바른 한 의원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30년 동안 저 간판이 눈의 가시 같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간판이 없어지는 게 두렵다는 생각도 드는 거였습니다. 평생 경쟁해온 상대가 사라지면 자신의 낭만적인 의사, 철학을 지켜낼 이유 하나가 줄어드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 말이죠. 공정한은 그 생각을 애써 머릿속에서 털어냈습니다. 그 무렵 공대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의원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양동숙과 마주치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고 복통이 왔던 게 아직 가시지 않은 거였는데요. 형 공정한이 보다 못해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공대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배가 좀 아프다고. 내일 내시경 할 거야. 그 말에 조카 공주아가 삼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위장이 아닌 다른 게 문제라는 걸 공주아는 알았거든요. 어젯밤 공주아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삼촌의 복통이 양동숙을 마주친 직후에 시작됐다는 것을. 그러나 공주아는 모른 척했습니다. 삼촌의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공대하는 혼자 창고 정리를 하면서 속으로 양동숙 생각을 지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원수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접었어야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양동숙이 홀로 아들 지우를 키우면서도 늘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공대한에게는 너무 안쓰럽고 또 대단하게 보였거든요. 어쩐 일인지 희한하게도 양동숙을 떠올리자 복통이 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공주아는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디자인 작업실에 남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거든요. 엄마의 모델 건, 이사 문제, 그리고 양현빈. 거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난다는 게 공주아 자신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신 차려, 공주아. 네가 찾잖아. 근데 왜 자꾸 떠올리는 거야?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불빛을 보고 들어선 사람이 있었는데요. 양현빈이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를 발견하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적인 관계로만 지내기로 했으니까요. 먼저 눈이 마주친 건 공주아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현빈이 먼저 시선을 거두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공주와의 눈가가 평소와 달리 빨갰거든요. 운 건지 아닌지 모를 그 눈가. 양현빈은 결국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딱 5글자였는데요. 공주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양현빈이 복도로 나갔다가 자판기 커피 2개를 들고 돌아와 공주와의 책상 위에 하나를 슬쩍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공주와는 그 커피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자판기 커피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 그건 커피 온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진 거라는 걸 공주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거절한 사람이 이렇게 자꾸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공주와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는지 문 앞에 서 있던 양현빈이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양현빈이 다시 걸어왔습니다. 공주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먼저 말했는데요. 양현빈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냥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질문이었지만 몰아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의 목소리였는데요. 공주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때문에요. 짧게 나온 그 한마디에 공주와 자신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양현빈은 아무 말 없이 공주와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공주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모델 건이 무산된 것, 이사 문제, 그리고 디자이너로 살고 있는 자신을 엄마가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말하다 보니 쌓인 게 많았는데요. 공주와는 중간에 멈추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얘기 왜 이사님한테 하고 있지? 양현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해요. 공주와가 양현빈을 바라봤습니다. 양현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사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공주와는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날이 올까? 그게 제일 무서워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내가. 양현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 거예요. 공주와 씨가 하는 거 보면 안 올 수가 없어요. 공주와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제일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 말에 공주와가 잠깐 굳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는데요. 공주와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우리 공적인 관계로만 지내기로 했잖아요. 양현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공주와 씨, 딱 하나만요. 공주와가 양현빈을 올려다봤습니다. 친구라도 좋으니까. 그냥 밀어내지만 말아줘요. 공주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양현빈은 더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작업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주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눈물이 더 많이 났는데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밀어낸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곁에 있어준다는 것, 그 따뜻함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공주와는 결국 책상 위에 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따뜻했습니다. 한성미의 모델 건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집안에 전해진 저녁, 공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울 거라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공정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사 가야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한성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주와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공정한은 괜히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대출이든 뭐든 방법이 있겠지. 내가 진 건데 내가 책임져야지. 공주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지금 대출 받으면 매달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 거기다 이사 비용에 새 전세금까지 하면 우리 의원 운영비도 빠듯해질 수 있어. 공정한이 그 정도야 감당하지 뭐하고 손을 내저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공주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 동네 환자들은요? 여기서 20년 넘게 다니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먼 데로 이사 가면 그분들은 어떡해요? 공정한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말이 아팠거든요. 환자 얘기만 나오면 공정한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편 말없이 앉아있던 나선혜가 그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하나. 공정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선혜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돼. 이유가 있어. 때가 되면 말해줄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정하는 어머니의 그 표정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의 나선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아주 오래 혼자 안고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공정하는 더 이상 이사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공정한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포기했다는 소식은 온 정동에 금세 퍼졌습니다. 오진아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아침부터 의원 안에서 수군거렸고 분식집 아주머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온정동 특성상 이런 소식은 하루도 안 돼서 온 동네가 다 알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양지바른 한 의원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차세리가 양동익 앞에 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공정한 씨네 이사 안 간대요. 결국 못 가는 거잖아요. 양동익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세리가 기다렸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공정한 씨네 이사 안 간다는데 화 안 나요? 동전 던지기까지 했잖아요. 양동익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분해하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뭔가 짐을 내려놓은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잠깐 침묵하다가 그냥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차세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그게 다예요? 이기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요. 양동익은 대답 대신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자식이 거기 있어야 내가 이길 맛도 나지. 차세리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양동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는데요. 길 하나 건너 공명정대한 의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동익은 그 간판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기쁜 건지 안도한 건지 본인도 모를 표정으로요. 그 무렵 양현빈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공주아에게 커피를 건네고 온 뒤로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는데요. 거절당한 게 아팠던 게 아니라 오늘 저 눈가가 빨간 공주아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게 문제였습니다. 공주아가 힘든 걸 알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이 상황이 답답했고 그렇다고 공주아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작정 곁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양현빈은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기다리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가족, 엄마, 이사, 회사, 그리고 양현빈.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어제보다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이사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가 먼저 했다는 것, 그리고 자판기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 그 감각들이 공주아의 가슴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성미 모델 건이 왜 갑자기 제동이 걸렸는지를. 그리고 그 배경에 얽혀있는 또 다른 비밀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걸. 양동익과 한성미 사이에 공정한도 모르는 어떤 과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진실의 실마리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선의 할머니가 던진 그 한마디,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돼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두 집안 30년 악연의 시작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과연 나선에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공주아와 양현빈, 이 두 사람은 어디까지 흔들리게 될까요? 다음 화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예상 전개 남겨주시면 제일 재미있는 댓글 골라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화 예상 시나리오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